그리고 소비자들도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맛으로 선택을 한다는 그 의식이 있어야지 사과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맛을 보고 사는 과일을 하나 사보고 맛을 보고 사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모양을 보고 빨간 것을 산다, 그런 걸 기준으로 한다면 큰 낭패를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겉모습만 보지 말고 사과의 내면, 맛 서로 평가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문경기술센터 김경훈 소장 이야기에도 이야기 말씀대로 사과 재배에서는 왕도가 없습니다. 왕도가 없고 착색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자연의 이치에 따르는 것이 가장 빠른 왕도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것은 가장 늦은 방법이다. 그거를 항상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몽 사과밭에 가가지고 한번 사과의 색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8월 29일이죠. 벌써 8월도 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과 나가는 거는 홍로 사과인데 홍로 사과를 빨리 내면 가격을 좋게 받아가지고 농민들이 색을 빨리 어떻게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도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소비자들이 또 잘못 알고 있는 거 이런 거를 한번 색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도 이제 가몽이 한 달 후에 출하가 되니까 가몽 사과에 대해 밭에 가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몽 사과는 여기 전체가 1000평입니다. 1000평이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저기 한 60평인데 50평입니다. 그거 빠져가지고 950평. 거의 950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저 뒤에 저 나무가 저겁니다. 호두나무입니다. 호두나무 저거는 다른 사람 거라서 저 밑에는 그 한 나무가 탄저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데 호두에 탄저가 다 왔기 때문에 그게 번지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나무는 제가 체크를 계속하고 아침마다 가서 따내고 따가지고 요 앞에 땅에 묻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도 호두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 저거는 내가 관리하는 거라서 나무를 저거를 약간 베놓으니까 물이 안 올라가니까 죽어갑니다. 그 나무 개별 지주했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많이 이거를 지지대를 내가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몽도 젓갈을 제가 좀 많이 늦게 했습니다. 늦게 해가지고 굵지 않아 가지고 지금 뭐 약간 뭐 이 정도 됐는데 굵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지만 이게 사과는 익어가면서
비대가 많이 됩니다. 모든 곡식도 수확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많이 큽니다. 그래가지고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색깔에 대해서 많이 하는 것은 개별 판매하는 거는 색깔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중시 안 하지만 공판장에서 어제 제가 공판장에 갔는데 공판장의 경매사들도 구별을 맛으로는 여러 물건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맛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 이야기하고 색깔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색깔은 소비자도 색이 좋은 거를 사고 상인들도 팔 때 색이 좋은 거를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이익이 되니까 색깔을 낸 거를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무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색깔을 색도우미를 통해 가지고 색깔을 낸다는 것은 나무의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서 나무의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서 나무가 스트레스 받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모든 게 조기에 일찍 늙는답니까?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찍 늙습니다. 그렇게 위해서 스트레스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하는 거죠. 가장 색깔 나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햇빛하고 물, 그 다음에 통풍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색내기 위해서는 질소, 요소 자라는 거, 자라는 거를 주지 말고 그 다음에 물을 끊으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대에 대해서는 사과가 커지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큰 생각이 없고 색깔 나는 거에 대해서 중점을 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깔도우미를 친다는 것은 비대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두 가지 차이점이 뭔가 하면 깔도우미 쳐는 경우하고 예를 들어서 자연적으로 색깔 내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깔도우미는 조기에 성숙을 시켜 가지고 색을 나게 하는 방법이고 자연적으로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 가지고 시간에 따라 가지고 기온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나무가 느껴 가지고 자연적으로 익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은 기후 변화를 뭘로 느낍니까? 사람은 거의 옛날부터 선조들부터 달력하고 그 다음에 24절기, 달력에 24절기 있죠. 24절기 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옛날에는 다. 오늘은 예를 들어서 처서가 지금 8월 22일인데 8월 20일 지나갔다. 그러면 이제 곧 이제 가을이 다가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다음 주 되면 백로가 됩니다. 백로는 흰 이슬이 온다는 겁니다. 이제 이슬이 온다. 모든 작물에 대해서 이제 수확 준비, 예를 들어서 마무리 준비를 하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지만 나무는 뭘로 계절을 느낍니까? 나무는 계절을 느끼는 것은 태양입니다. 태양하고 예를 들어서 영양분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양분을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수확철이 됐는데 영양분을 계속 나무 밑에 주고 예를 들어서 햇빛도 계속 짱짱 내리면 나무는 여름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자기가 아주 더 자랄 수 있으니까 자식이 더 자라는 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지. 예를 들어서 색깔 내는데 예를 들어서 마무리 하려고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물은 태양하고 밑에 비료 주는 거, 물 주는 거, 이런 게 많이 들어오면 계절이 여름이라고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물한테 인위적으로 지금 수확철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단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질소 성분을 주지 않고, 그 다음에 물을 주지 않고, 그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끊으면 이제 색깔이 이제 돌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작물도 자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라면 더는 안 자라죠. 그렇지만 우리가 빨리 색깔을 내기 위해서는 색깔 도우미 작용점이 있습니다. 색깔 도우미는 우리가 작물이 자라는데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질소 인산가리 아닙니까? 질소 인산가리는 많이 필요로 하죠. 그 다음에 붕소라든지 철이라든지 망간 이런 거는 조금 필요합니다. 그거는 미량 요소 조금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질소 인산가리는 많이 다량 요소라 하고, 그러니까 다량 요소는 그만큼 많이 들어가야 되고 미량 요소는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착색 도우미는 무엇입니까? 착색 도우미는 미량 요소를 가다 투입해서 만든 4종 복합 비료죠. 그것도 착색제가 거의 대부분이 복합 비료입니다. 복합 비료로 성인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미량 요소를 예를 들어서 사람도 예를 들어서 밥을 이제 한국 사람 밥을 많이 먹죠. 밥을 많이 먹는 민족인데 쌀을 주식으로 주로 해가지고 밥을 많이 먹는데, 그런데 한국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피자만 계속 먹게, 그거는 우리가 조금씩 먹는 거죠. 피자는 그거를 계속 삼시세끼 계속 한 달간 먹게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사람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몸에 나쁜 호르몬이 생긴다 아닙니까? 그러면 작물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량 요소가 조금 들어가야 되는데 다량으로 준다. 예를 들어서 철, 망간, 붕소가 조금 필요한데 지금 필요한 시기도 아닌데 많이 준다. 조금 더 준다. 그러면 작물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물이 깜짝 놀라죠.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작물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작물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작물에 생기는 예를 들어서 옥신 호르몬이나 예를 들어서 뿌리에 올라오는 사이토카인이나 이런 게 모든 게 스톱이 되겠죠. 스톱이 되고 식물 호르몬 교란이 일어나겠죠. 식물 호르몬 교란이 일어나면 나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문제가 발생되겠죠. 그러면 자기 몸도 간수하지 못하는 자기가 이거 큰일 났다. 비상 상황이 켜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용 원리로 이제 만든 것이 그 착색 도우미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착색 도우미 작용점이 어딘가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과일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도 약간 동록이 좀 왔습니다. 이 작용점이 요게 작용점입니다. 요 작용점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요거는 예를 들어서 엄마고 요건 아들이죠. 요 작용점이 요겁니다. 요게 딱 끊어지면 이게 떨어지죠. 요가 엄마하고 자식 간의 작용 통로입니다. 그 미량 요소 다량으로 들어오면 요 작용점에 요게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요게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사과도 비상 상황이죠.
영양분이 들어오던 질소, 인산가리, 뭐 기타 요소가 들어오는데 요소 문제가 생기는 거기에 이제 연결 통로가 끊깁니다. 끊기면서 얘도 비상 상황이 들어오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과일이 벌레가 여기 먹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리티가 여기 딱 하면 여기가 붉어지죠. 요 주위가. 그 같은 원리입니다. 비상 상황이 왔기 때문에 모든 영양분에 안 해놓으니까 이게 착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엄마와 이게 젖꼭지죠. 젖꼭지 원리라면, 예를 들어서 엄마 젖꼭지를 예를 들어서 강제로 옛날에 어릴 때는 예를 들어서 뭐 9살, 10살 때도 젖을 계속 먹으니까 여기에 한 3살까지 뭐 젖을 먹어야 되는데 10살, 11살까지 먹으니까 엄마가 요게 젖꼭지에다가 아주 쓴 거를 요래 뭐를 발랐죠. 옛날 어머니들이. 그러면 못 먹듯이. 그러니까 요게 쓴 거를 해가지고 이거를 빨리 네 스스로 살아가라 해가지고 요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용점이 요니까 그 미량 요소를 많이 투입하면 여가 문제가 벌써 됩니다. 그러면 착색 도우미를 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낙가되는 이유가 그걸입니다. 여기 낙가가 되죠, 많이. 그런 밭에는 착색 도우미를 친 밭에 가면 낙가가 많이 됩니다. 저는 밭에 풀을 이렇게 기릅니다. 풀을 이렇게 기르면 나무가 건강해집니다. 여기에 풀약을 쳐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응애 때문에 풀을 이렇게 잡아준다는데, 응애는 응애 약대로 잡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굳이 다 지시대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착색 도우미가 조기에 그 착색되는 원리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젖꼭지를 젖을 못 먹게 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나무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한 달 더 이상 숙성이 돼야지, 예를 들어서 먹을 걸 다 먹고 건강해져야지 이제 그 익어가는데, 그거를 빨리 강제적으로 젖꼭지 원리로 못 먹게 하니까 사과가 영양분 이런 거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맛이 없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람도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주면 그 몸에 문제가 발되듯이 사과도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여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주면 이 사과 맛이 예를 들어 스트레스 단순하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은 사과입니다. 스트레스 받은 사과가 맛이 있겠습니까? 호르몬에 이 옥신에 이어서 옥신이 발생돼 가지고 내려가 가지고 사이토카인이라든지 각종 호르몬이 또 밑에서 올라오고 이래 가지고 합성이 돼 가지고 이게 맛있게 돼야 되는데, 호르몬이 예를 들어서 내려가는 거 여기 들어오는 게 불균형 상태로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맛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이나 자연의 원리는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여기 들어올 호르몬은 나무가 스스로 균형을 밸런스를 맞추는 힘이 있거든요. 사람도 예를 들어서 적당한 운동하고 적당한 식사하고 하면 몸이 아프다가도 균형을 찾아가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색 도우미는 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어제도 가서 봤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가격 차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착색 도우미를 써 가지고 그 색깔 낸 거 하고, 그 다음에 착색 도우미 해가 잘못 써가지고 색깔 난 거이 그 차이가, 가격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그런데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착색도미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외국 잡지를 보았는데 색깔이 안 나는 원인을 예를 들어 가지고 한 6개를 적어 놨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색깔이 안 나는, 철이 이제 돼 가는데 색깔이 잘 안 나는 것은 날씨, 예를 들어서 햇빛이 잘 들지 않고 비가 계속 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비 올 때 어두운 환경, 예를 들어서 잎이 우거졌다든지, 예를 들어서 강투가 개선이 안 된 경우, 그게 이제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적외선이에요. 원적외선. 예를 들어서 햇볕은 자외선이 이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자외선하고 다른 햇볕 강선인데, 원적외선이 많이 나오는 환경에서는 이제 또 안 된다. 착색이 잘 안 된다. 그래 이야기를 하고, 그게 세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다 아는 거죠. 질소 성분이 많으면 안 된다. 그게 이제 네 번째고, 그 다음에 고온이죠. 지금 고온이 되면 나무 자체가 아직도 자기가 살 날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숙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온이 계속 되니까 홍로가 빨리 착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착색도미를 아랫마을에서 한 분은 3번을 짓다 해도 계속 낙감만 되고 그래가지고 그 조기에 따가지고 출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젖꼭지 원리거든요. 요 젖꼭지입니다. 요 메디가 요게 젖꼭지입니다. 예를 들어 착색도미,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착색도미를 주면 요거를 끊는 겁니다. 망간, 붕소, 이런 미량 요소로 요게 이제 영양분이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요게 영양분이. 그러면 요게 예를 들어서 붕소라든지 뭐 이런 망간, 미량 요소를 요게 막 한 며칠간 칠해봐야 그러면 이게 대문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요 젖꼭지에 젖을 영양분, 이리 오는 영양분, 젖을 주는 거를 이제 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색깔이 돈다는 겁니다. 그게 5번째고, 고온이 이제 5번째고, 6번째로는 옥신 호르몬을 이제 가다 나오는 거, 방출하는 거. 아까 전에 제가 또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이제 옥신 상단, 요보다는 저 위에 상단에서 옥신이 많이 발생되고, 차차 내려오면서 옥신이 적게 발현되죠. 그렇지만 각 가지, 작은 가지에서는 최고 위에 선단 가지보다는 요가 덜 생기지만 요도 옥신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요 끝 단위를 총총 잘라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내년에 열매 가지지만 도장지성 가지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옥신 발생이 적게 된다는 거죠. 옥신이 다량으로 발생된다는 것은 수세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옥신이 발황되는 그거하고 똑같이 일본 그분 하는 이야기, 우스이 카츠토시 하는 이야기, 이 도장지성 하나 가지가 이거는 작은 가지면, 예를 들어서 이게 큰 가지면 이어서
비료 한 움큼을 이 나무에 주는 효과가 똑같다는 거죠. 도장지성. 이건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옥신이 발행되는데 옥신이 적게 발행돼서 요 끝단위를 예를 들어서 조금씩 잘라준다는 거죠. 이 도장지성 이래 왔을 때 도장지성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도장지성 가지죠. 이게 도장지성 가지죠. 그러면 여기에 이게 옥신이 발행되는데 요를 잘라준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수확하기 빨리 하려면 이거를 8월 한 초 정도부터 다니면서 그거를 빨리 해야지. 옥신 발행이 적기 때문에 빨리 이게 나무가 수세가 강한 나무는 빨리 이게 색깔이 안 돌아오죠. 수세가 약한 나무가 색깔이 빨리 돌아오는 거는 그거는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무를 수세가 약하게 만드는 게 아까 전에 옥신이 덜 발생되게 요거를 잘라주는 겁니다. 착색 도우미를 주는 것보다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사과의 맛에 대해서 월등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빨리 착색이 되는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과 맛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불만이 예를 들어서 시중 마트에서 산 거는 왜 그리 맛이 없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소연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고객이 전화 오면 예를 가지고 자기하고 거래하는 농장을 하나 만들어라. 전국에 사과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 중에 선택해가지고 그 농장주와 통화를 하고 자주 교류를 하면서 그러면 전국에서 10등 안에 예를 들어서 100등 안에 드는 사과를 먹을 수 있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공판장에 내는 거는 예를 들어서 맛이 없는 이유가 아까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나무 호르몬의 변화가 있어난 사과는 맛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의 호르몬의 균형을 이룬 사과라야지 맛이 있는 겁니다. 사과 착색하는데 자연적으로도 빨리 하는 방법은 몇 가지 있죠. 첫 번째가 물 차단입니다. 물 차단, 그 다음에 수세를 안정되게, 그 다음에 좀 약하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6월 이후로는 7월 이후로는 영양제를 치지 말자. 7월 이후는 영양제를 투입하지 말자는 겁니다. 영양제가 들어오고 물이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무가 자기가 생존을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일이 계속 자기가 존속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색깔 내는데 생각을 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물 차단을 한 달 전에 하라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는 조기 착색을 좀 하겠다. 그러면 물 차단도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줄이고 뭐 3주 전에 차단을 하자 뭐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를 좀 땡기.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달 반 전에 좀 차단을 하면 그러면 비대는 자기는 신경을 덜 쓴다는 거죠. 비대는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 차단도 조금 땡기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강투가 개선도 좀 빨리 좀 하고 예를 들어서 도장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나무가 우리가 도장지가 지난번에도 일본 우소이 카치토스 이야기가 이 하나가 예를 들어 도장지 하나가 올랐으면 이게 비료 한 움큼이라고 제가 몇 번 동영상에도 올렸죠. 그러면 그런 거를 성분에 의해서 위에 도장지 전체를 자르지 않고 윗부분 끝부분 옥신이 내려가면 이 활발하게 되니 옥신이 발생되는 요 지점을 윗부분을 잘라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이거를 가다하게 자르면 이렇게 가다하게 자르면 다른데 반발을 하기 때문에 윗부분 끝을 조금씩 도장시 난 부분을 다 잘라줍니다. 그러면 나무가 수세가 약화가 되겠죠. 이게 비료 이만큼 올라오는 데는 이게 비료 역할을 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를 조금 잘라주는 겁니다. 조금씩. 예를 들어서 일찍 가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수세가 약화됩니다. 옥신 활동이 덜 되기 때문에 나무에 많이 자르면 이 반발이 일어나겠지만 이 위에 끝부분 자르면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간수도 예를 들어서 좀 땡고 강투가 개선도 햇빛이 내리는 그것도 좀 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영양제도 7월 이후로는 절대 뿌리지 말고, 그렇게 하면 색깔이 빨리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이 과일이 아주 투명하다니까 이건 지금 색깔이 빨리 날 것 같습니다. 이게 가몽인데 이게 색깔이 빨리 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투명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밭을 봤을 때 이 색깔이 이게 아주 예를 들어서 이 색깔, 이파리 색깔하고 봐요. 이 잎사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색깔이 이렇다 하면 잎 색깔과 같다면 그건 수세가 아주 강한 밭입니다. 수세가. 그러니까 가몽 색깔을 한번 자기 밭에 가가지고 지금 이 색깔이 어떤가, 지금 어떤 이 이파리 색깔이 아주 남아있다 그러면 수세가 좀 강하다는 거, 그런 거는 색깔이 좀 늦게 납니다. 요렇게 희고 약간 흰 맛이 있는 요런 색깔이 나야 됩니다.